만약 여러분이 매일 장을 보던 동네 정육점에서 사람의 살점을 팔고 있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다고요? 하지만 2008년 홍콩에서는 이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17세 소녀의 실종으로 시작해 홍콩 사회 전체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렸던 왕자메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그 안에서 희생된 한 어린 영혼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2008년 4월 27일 홍콩의 한 평범한 아파트, 17살 소녀 왕자메이가 알바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딸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딸의 실종을 직감한 부모는 이틀 뒤인 4월 29일에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첫 번째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뿐인 딸이, 그것도 미성년자인 딸이 이틀이나 연락이 두절됐는데 왜 이제야 신고했을까? 부모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딸이 가끔 친구 집에서 자고 올 때가 있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자식이 이틀이나 집에 안 들어왔는데 너무 태연한 반응이랄까요? 게다가 경찰이 따님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나요? 라고 묻자 부모는 그마저도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용돈벌이 했어요. 정확히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부모의 무관심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건 가족 사이에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는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아이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것. 비극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싹 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왕자메이의 방에 놓인 컴퓨터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접속 기록을 살피던 경찰은 곧 그녀의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알선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키키라는 가명으로 활동해왔다는 사실을요. 홍콩에서는 이런 만남을 보상 데이트라고 부릅니다. 돈을 받고 이성과 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문제는 이 데이트라는 가벼운 어감 때문에 10대들 사이에서 위험한 용돈벌이 수단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없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었고 그녀 역시 이 위험한 세상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우리 딸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다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왕자메이의 친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동생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동생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잠시 그런 일을 했어요. 왕자메이. 그녀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그녀가 3살 때 두 딸을 데리고 홍콩으로 이주해 새로운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어머니의 벌이만으로는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벅찼고 그녀는 늘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범생이었던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 엄마를 돕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당연히 엄마는 반대했죠.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녀의 방황은 계속됐고 결국 가장 빠르고 위험한 방법, 보상 데이트에 손을 댄 겁니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한 남성을 특정합니다. 그의 이름은 딩치타이. 당시 24살의 피규어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그는 왕자메이를 마지막으로 본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경찰이 그날의 행적을 묻자 딩치타이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날 클럽에서 종인 과다 복용했고 다음 날까지도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약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왕자메이를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다는 변명이었습니다. 참 수상하죠? 하지만 그의 진술 덕분에 경찰은 두 사람이 만났던 장소, 구룡의 한 임대 아파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던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죠. 바로 욕실 커튼과 의자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국과수 감식 결과 그 혈흔은 실종된 왕자메이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참고인이었던 딩치타이는 순식간에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전환됐죠. 범인들은 늘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혈흔이 발견됐다는 말에
딩치타이의 표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모든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그의 수정된 진술은 이랬습니다. 일어나 보니 그녀가 죽어 있었다. 같이 한 사실과 성가 들킬까봐 두려워서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죽인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추궁과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모두 자백합니다. 사건 당일, 약에 취한 두 사람은 방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날부터 약에 취해 있던 딩치타이는 극도의 환각과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고 순간적인 폭력성을 참지 못하고 왕자메이의 목을 졸랐습니다. 저항하는 그녀를 힘으로 제압했고 잠시 후 그녀는 숨을 거뒀죠. 내가 사람을 죽였다. 공포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범죄를 완벽히 은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벌인 이후의 행동들은 인간의 소행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시신을 훼손할 도구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끔찍한 작업을 시작했죠. 그는 자메이의 시신을 살갗뼈, 장기로 분리했습니다. 장기는 잘게 다져 변기에 흘려보냈고 머리카락을 모두 제거한 머리와 뼈는 가방에 담아 근처 부두에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끔찍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살점이었죠. 그는 인근 정육점에 전화를 걸어 자기가 처리할 고기가 있다며 동물의 사체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살점을 돼지고기와 섞어 정육점으로 보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까지 보인 거죠. 이게 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경찰은 이 자백을 듣고 경악하며 즉시 해당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정육점 주인은 그 고기가 이미 모두 팔려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깁니다. 평생 고기를 다뤄온 정육점 주인이 어떻게 사람의 살과 돼지고기를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고도 돈 때문에 눈 감아준 것은 아닐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그 정육점에서 인육을 사갔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진실의 일부를 삼켰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범인의 자백은 있었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없다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바다에 버려졌다는 머리를 찾기 위해 부두를 샅샅이 뒤졌지만 거친 파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결국 경찰은 마지막 남은 가능성, 사건 현장인 아파트의 하수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의 정화조에서 수십 포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오물을 퍼올렸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기적처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물 속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피부 조각 20여 점과 손가락뼈로 추정되는 작은 뼈들이 발견된 겁니다. 너무나도 작고 처참한 흔적이었지만 이것이 딩치타이의 살인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2009년 7월, 법원은 딩치타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자백을 했으니 선처해달라는 파렴치한 주장을 펼쳤지만 그의 범행이 워낙 잔혹하고 반인륜적이었기에 그 어떤 동정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복역 중에 다른 수감자를 폭행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사회에 남겨진 상처와 공포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육점으로 보내진 시신 일부에 대한 이야기는 끔찍한 괴담처럼 퍼져나갔고 사건이 벌어진 지역 상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먹은 고기가 혹시 라는 공포는 사람들의 발길을 끊게 만들었고 이 사건은 1999년의 헬로키티 살인사건과 함께 홍콩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외부의 애정과 금전적 보상에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왕자메이와 같은 환경의 모든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기댈 곳 없는 아이들의 연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성적으로,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어른들이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왕자메이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아이들의 등을 떠미는 사회가 아니라 더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아주는 어른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고 평안하기를. 17살의 짧은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한 소녀, 왕자 메이의 명복을 빕니다.